자, 오늘 6월 20일 수요일 시장도 매우 잔인한 시장입니다. 결국에 되돌리기 힘든 자리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예전까지는 그래도 회복해가지고 다시 신고가를 가는 그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신고가까지 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불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회복만 해도 다행일 정도까지 내려와 버렸으며, 예전 같으면 2, 3%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에도 오늘같이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상승했음에도 반대로 큰 폭락. 나스닥이랑 디커플링 하는 게 처음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보면 볼수록 참 잔인하고 어려운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 아픈 말이지만 당연히 쉬는 게 최고이며,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사이드카, 차라리 매를 빨리 맞았더라면 이렇게 잔인하게 시장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계속 빠져야 될 구간에서 안 빠지고 나스닥이 4%나 폭락 나왔는데 보안 만들어 버리고 억지로 버티다 보니까 결국에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게 신용잔고 바닥이나, 그래도 신용잔고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적 구간이었던 21조 깨고 나서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틀 전, 2거래일 전 업데이트이긴 하지만 오늘까지 하락으로 지금 신용잔고가 19조 원대일 것이고,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목표치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게 신용잔고 바닥이나, 공매도 완전 폐지인데 공매도는 일단 증시에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하락도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고 나서 정확하게 하락이 시작했습니다. 항상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매도 탓하지 마라,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 이런 글을 볼 수 있는데, 이 순기능은 외국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순기능이지, 매번 이런 폭락장 사이클을 이용해서 공매도로 해먹는 것은 기관도 아니라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이 투자하겠냐라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히 투자할 겁니다. 투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일단 매 맞을 거 다 맞고 구정물 다 빼낸 다음에 깨끗한 물로 다 갈아 넣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개인들한테 장기적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시장 난이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공매도가 있든 없든 우리나라 시장은 ATM기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2020년보다 단타도 어려운 게, 20년 대폭락 때 코스닥이 하루에 11% 날아가는 날도 있었지만 딱 그날 제외하고는 마스크주, 키트주, 시젠 이런 종목들이 정직하게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충분히 할 만한 건 있었지만, 또 그때 테마들도 정말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원숭이 두창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사료가 날뛴다 하더라도 손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보다 좀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졌는데, 특히나 JP 모간이란 변수가 생겨나고 패턴이 너무 어려워져서 난이도만 더 어려워져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저도 발버둥 치고 싶긴 하지만 최대한 내가 확실하게 빼먹을 수 있는 자리 아니면은 절대 매매를 하지 말자, 이 생각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빼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자, 오늘 특이 종목을 보면 일단 오늘 뭐더라? K옥션. 시장이 이런데도 지금 무상증자 발표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치고 있고, K옥션 다음에 라운피플, 관심 종목엔 분류하지 않았는데, K옥션은 그렇다 치더라도 라운피플은, 자, 무상증자 발표 전에, 발표가 이때인데 발표 전에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누군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6%까지. 그리고 어제 시장,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잠깐 숨을 돌리는 타이밍이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양봉, 깔끔한 양봉에 거래량이 10배나 늘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내부자 정보라고 볼 수 있으며 저는 이런 우연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금강원은 왜 이런 걸 잡아내지 않는지 좀 공평한 시장 좀 만들어 달라고 비싼 거래세를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시기에도 참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게 씁쓸합니다. 오늘 특이 종목 있다면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미코바이오메드가 최근에는 정말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는데 뭐 설마 신풍제약 같이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연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가 좀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급등했다면은 억지로라도 따라가진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그 뒤에 HK 이노에는 지금 좀 살아나려면 처음에 선반영이 되었던 48,000원 위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그런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특이점이 보이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덥석 물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하지도 않고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JP 모간이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또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나갈 때는 장대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전부 다 포기.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오늘 좀 싸게 시작을 하면 그래도 이런 느낌의 종목이 한 마이너스 10% 밑에서 출발을 하면 잠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제 하한가에 잠기고 또 오늘 물량이 풀리는데도 오히려 마지막에 핫다 매수세가 줄을 서면서 플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고 좀 어이가 없어서 바로 매수 포기. 참 매매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나마 오전에 서암기계 공업 딱 한 개만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도 다시 10,000원 깨지기만을 기다리다가 깨지지 않아서 포기. 다 한 개씩 조건들이 빗나가고 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지금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사이드카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잔인하게 빠져서 막 반등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잔인할 때 더 빼는 게 외국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가 매수로 들어갔다가 종목당 기본 마이너스 10%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주였던 카카오 게임즈도 혹시나 오늘 특이사항이 있나 지켜봤지만 어제 오른 거 그대로 빼버렸습니다. 그대로 제자리. 요즘 패턴들이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JP 모간이 들어오면 일단은 대기. 이걸 기본 옵션으로 깔아둔 상태에서 다른 요소들을 살펴서 다른 요소들이 좋으면은 들어가서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 내가 매매를 진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 공모주 청약이나 넣고 지켜보는데 할 종목이 서암기계공업밖에 없었지만 이것도 지금 외국인 단타 놀이터가 되어서 이미 10,000원 이하에서 자리 잡지 않았다면 대응하기가 고점에 잡아가지고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이 시장에서 어제 거래대금이 나온 유일한 관심주였는데 내일 시장도 상승과 하락 상관없이 그냥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공포장으로 진입했다는 게 체감이 드는 게 종목들 각도부터가 지금 다 다른 상태에서 그나마 인플레이션 해지로 리츠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도 5,000원을 깨버리거나 7,000원에서 5,000원까지 내려오는 등 지금 리츠들까지 하루에 5%씩 막 폭락.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이리저리 널뛰기.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시장 같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고 막상 계획을 세운 대로 상황이 만들어져도 용기가 나지 않는 장입니다.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으며 이때까지 공포에 매수한 사람 중에 순식간에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저점에서 잡았을 때 이야기고, 과연 이번에도 공포에서 매수하는 게 답일지, 아니면 누구나 지금 처음 겪는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간 금리 인상 시작이라서 하락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무조건, 지금 당장 무조건 살아남는 게 최고입니다. 꼭 살아남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